안녕하세요. 김비트의 코인 생존기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처음 보시려면은 비트코인이 토핑일 때 진짜 최고점을 의미하다. 이제 그런 건데, 토핑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사람들의 안주거리일 때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질 때가 사실 불장의 끝에 와가는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어, 이 사람 말의 핵심으로는 군중을 따르는 사람들은 결코 돈을 벌지 못할 거다. 그것이 게임이다라는 건데, 사실 군중을 따르는 게 어떻게 보면 심적 편안함은 있을 수 있어요. 비트코인을 주변에서 얘기를 할 때 사면은 적어도 이제 조정이나 뭐 하락보다는 계속 내가 산 가격부터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고, 그럼 심적 편안함을 얻을 수 있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옛날에 2012년, 13년도에 사셨던 분들은 하락장에서 거의 끝에 샀기 때문에 내가 사오라 집값이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군중 심리 컨센서스가 있었는데, 결국 부동산이 엄청 오르기 시작한 뭐 17년도 이후에, 특히 뭐 20년도에 산 사람들은 오르는 것만 경험했으니까 좋았을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잘 파냐의 문제인데, 그런 말이 있어요. 매수는 실력이고 매도는 예술이다. 이제 그런 기술이고,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군중을 따른 사람들은 결국 큰 돈을 벌지 못할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CG는 바이낸스가 엘살바도르에서 최초의 완전한 라이센스 암호화폐 거래소가 되었음을 발표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엘살바도르에서 바이낸스가 풀리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갖게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시면 페이팔, 엄청나게 큰 미국의 결제 시스템 기업이죠. 페이팔은 결제 및 전송을 위한 스테이블 코인을 시작하고, 그거는 우리는 PYUSD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PYUS는 팍소스에서 발행한 미국 스테이블 코인이고, 팍소스는 원래 그동안 BUS를 발행했는데 SEC랑 바이낸스랑 싸우면서 이제 BUSD 발행은 중지했죠. 미국 달러 예금, 단기 국채 및 현금 등가물로 지원되고, PYUS는 페이팔의 미국 기반 고객이 점진적으로 사용될 거다, 그런 말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내용 자체로만 보면 엄청 큰 뉴스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획기적인 법안, 미 하원이 크립토커런시 자기 양육권 보호 법안을 통과했다. 암호화폐 세계의 신난 업데이트,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소중한 암호화폐를 스스로 관리하시는 시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획기적인 조치를 취했다라는 건데, 보면은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의 친화적인 사람들, 그 개인들에게 큰 승리를 안겨줬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동감을 하고 있고, 디지털 자산 자체를 안전하게 자체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게 의미가 크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페드,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는 이제 주립은행이 암호화 스테이블코인 지불을 발행하거나 보유하거나 또는 거래하기 전에 승인을 요구한다라는 말이고, 이거에 대해서 다른 뉴스에서는 기관의 92%가 매우 찬성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말이 뜨고 나서 이제 페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지금 여기서 한 거잖아요.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비트코인이 3만 달러를 오늘 아침에 거의 아침 7시쯤에 찍고 약간 조정 중인데, 그렇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SEC에서도 그렇고 결국 연준이랑 SEC랑 따로 놀 수는 없는데, 완벽하게 어느 정도 약간 규제를 해 가면서 그동안 너무 강경했던 입장을 조금씩 스탠스를 바꾸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블랙락 내부자는 현재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이 적어도 4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릴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게 뜨고 나서 비트가 오르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비트 3만 달러 갈 때는 저 뭐냐, 페드의 얘기를 나오면서 이제 뚫었다라고, 굳이 이유를 찾자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이유를 찾지는 원래 않습니다. 비트코인 게임 이론. 뒤늦게 펼쳐지는 것은 테이프의 가장 명백한 꼬리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기관들은 현재 여러 현물 ETF가 만약이 아닌 언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근데 아까 봤듯이 6개월의 시간을 생각하고 있고, 기관의 소매가 아니라 이 시장을 주도하는 거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물론 비트코인은 빠르게 거래소 들어갈 수 있지만 작년에 장기 보유자의 70%는 69K 미만의 가격은 귀중한 자산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선언했다. 그러니까 뭐 이 말은 장기 투자는 장기 투자 할 거니까 뭐 결국 비트코인 ETF 되면 돈만 더 들어오고 팔 사람 별로 없을 거다, 이제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고요. 아래 GBTC는 180억 달러 상당의 65, 625K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이게 이제 그레이스케일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고, 이거를 그레이스케일 또한 ETF로 전환하는 것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QQQ, 이제 나스닥의 상위 100개에 그 거래하는 그건데, 2천억 달러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면은 벌써 비트와 QQQ만 비교해도 이걸 200억으로 잡고 2천억에 잡으면 10배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GBTC랑 QQQ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기로 맘먹으면 엄청 큰 시장 될 거다. 뭐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보면 아래 이제 마이클 세일러가 이제 MSTR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식을 최대 7억 5천만 개까지 매도할 수 있는 옵션에 대한 의사를 시장에 발표했다는 건데 이 사람이 그래서 혼자 설마 그렇게 비트를 밀고 있는 거겠냐. 많은 기관들이랑 얘기하고 같이 밀고 있을 거다. 그래서 그 사람은 혼자가 절대 아닐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경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은 고래가 기가롱을 쳤다. 그러니까 뭐 메가 기가 하잖아요. 엄청나게 큰 롱을 쳤는데 그게 29K에서 롱을 쳤다라는 거고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기가롱을 쳤다라는 거는 보면은 이제 비트맥스 기준, 비트맥스 진짜 근본 중에 근본이죠. 그리고 후오비 글로벌, 후오비는 요새 좀 망한 추세고 바이비트 그리고 대리비트에서 나와 있는데 결국 이 엄청난 롱이 한 번에 다 29K에서 들어왔는데 거래소마다 이전에 이만큼의 롱이 있었냐 보면은 올해 3월부터 보면 거의 없었죠. 그래서 이번에 이 롱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매우 중요해 보이는데 어쨌든 큰 롱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최신 비트코인 뉴스레터가 출시되었다. 비트코인 돌아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비트코인의 고점은 요 노란색, 주황색 선이 그러니까 위로 거의 스파이크 치면서 올라갈 때가 그 시장에서의 고점인 경우가 꽤 많았는데 보시면 지금 아래 이 검은색 선 기준선이죠. 이 불마켓의 기준선을 리테스트하고 있고 다시 반등해서 올라갈 거다. 그래서 뭐 올해는 약간 반등의 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도 이제 반등을 이 선에서 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21년도에도 20년도에도 그리고 뭐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따라서 이제 반등을 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비트코인이 4W 그러니까 4주 차트에서 이게 월봉이랑은 또 다른 거예요. 4주 차트에서 MA 51선을 떠날 때마다 암호화폐 시장은 충동적으로 움직였다라는 건데 이 MA 51선 노란색 기준으로 잡고 4주 캔들을 보면은 몸통으로 다 지지가 되었고 몸통으로 지지된 이후에 큰 반등이 나왔었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은 지난 최근에 단기 저항선 작용을 하던 이 검은색 선을 넘어주면서 비트가 반등이 나왔죠. 근데 지금 중요한 이 위치의 부근이 거의 3200에서의 이 가격대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저 윗꼬리들이 좀 몰려 있기 때문에 적어도 3300을 빨리 뚫어주는 게 좋다고 보여지고 일봉상에서는 결국 다시 29500 이하로 안 떨어지고 반등을 이어나가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뭐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선 리테스트를 한다고 가정하면 29,450에서 다시 양봉으로 전환이 되면서 꼬리 달고 올라가는 게 이상적으로 보여지고 현재 구간에서는 뭐 뻔해요. 저희 이게 보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선 하나가 안 그려져 있는데 지난 1월의 고점에서 이렇게 선을 이으면 1월에 고점이 아니라 저점이죠. 2022년 12월에 반등을 이어나가는 추세에서의 이 저점에서 지난 SVB 때 저점을 이으면은 지난번에 있었던 6월 블랙락 전에 이 하락이 몸통으로 지지가 된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몸통이 그저께 꼬리로 지지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8,000 뭐 여기가 어디죠? 28,700인데 지지가 됐다는 걸 감안을 하면은 추가 반등을 할 수 있고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락하기 전에 최대한 지지해야 되는 점이 29,000 정도와 그 아래인 28,450 정도를 지지하는 게 좋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다시 음봉으로 전환되고 하락으로 간다면요. 여기가 지지가 되면은 또 상승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위로는 저희 뭐 항상 얘기하지만 31K와 31.8K 이 구간 여기를 확실하게 넘어준다면 우리는 32K를 넘어서 금방 36K까지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오른다 해도 이상하지 않은 게 주봉상 패턴 보시면 모두 뭐 눈만 있으면 알 수 있는 거지만 오를 때는 1, 2주 만에 이렇게 21%또 8.8% 여기서 4% 오르면서 이 구간에 3주 동안만 40% 정도 거의 올랐거든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도 일주일 동안 27% 올랐는데 이 저점 꼬리부터 보면은 얘도 거의 40% 구간일 거예요. 그리고 블랙락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면은 이게 15% 찍혀 있고 여기서부터 보면 거의 한 이게 25%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주, 2주 사이에 20%에서 30%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추세가 반등으로 이어진다면은 또 CPI도 있고 하니까 큰 상승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태풍 온다는데 다들 피해 꼭 조심하시고요. 없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